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뭔가요? 네, 지난 6주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이요, 최근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연일 맹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특히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무인 자폭기는 이란제 샤헤드 136, 그리고 무인 공격기는 모하제르 6인데요. 이 샤헤드 136은요, 이란판 스위치블레이드 라고 보시면 되고, 모하제르 6는 이란판 바이락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자국산 드론을 공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러시아 역시 자국산 드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곳곳에서 찍힌 영상하고 이 파괴된 잔해를 보면 당연히 이건 뭐 멍멍이 소리죠. 전선에서는 비교적 이 드론들의 방어에 성공적이지만 정작 민간인 거주 구역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드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샤헤드 136은요, 전폭이 2.5m, 전장이 3.5m의 소형 드론이에요. 비교적 작년에 개발된 최신형이에요. 그래서 외형은 사실 스위치블레이드보다는 이스라엘제 하피를 빼다 박았죠. 그리고 비행거리는 무려 2,500km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85km이고 무게는 200kg이에요. 유도는 이게 GPS 유도 방식입니다. 그리고 탄두 중량이 이게 36kg이거든요. 그러니까 헬파이어 미사일의 한 4배 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뭐 이렇게 그렇게 특별한 드론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워낙 크기가 작고 지상 100m이라고 저공 비행을 해요. 따라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이 이걸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찾아낸다 해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요격도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어요. 또 다른 드론인 모하제르 6는요, 전폭이 10m, 전장이 7m의 중형 무인 공격기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이고요. 고도 5.4km 상공에서 12시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하제르 6는요, 이란판 토우 미사일 콰엠 미사일을 최대 4발까지 탑재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샤헤드 136하고 이 모하제르 6, 이 두 무인기를 적극 활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무인 자폭기 샤헤드는 주로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요, 모하제르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한물 같다고 여겨지는 자주 대공포 시스템이 오히려 요긴한 대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요, 러시아제 퉁구스카 자주 대공포를 75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쉴카 자주 대공포는 무려 300문을 보유하고 있죠. 전쟁이 터지면서 독일제 게파트 자주 대공전차 20문이 추가로 배치된 상황입니다. 특히요, 이 게파트의 활약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게파트는요, 차체 상면에 탐색 레이더가 있고 차체 전면에 추적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거리는 한 15km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냉전의 유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데, 근데 이 냉전의 유물이었던 이 게파트가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한테 굴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한테 굴욕을요? 네. 현재 러시아군은요, 파일럿의 손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수호이 25 지상 공격기하고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손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종의 파일럿들의 사기는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신규로 배치된 파일럿들은 훈련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상황이 워낙 다급해가지고 신참들도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파트 레이더에 일단 포착되면 이게 경보가 막 뜨잖아요. 그럼 이제 플레이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체포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하고 도망가기 바쁘대요, 일단. 특히 하이브리드 게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게파트는 뭐냐면, 원래 게파트가 35mm 기관포 2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스팅어 미사일을 장착한 거예요. 맨패드 장착한 건데, 이 맨패드가 게파트한테서 발사되면 그거 보는 즉시 전속력으로 주랭랑치기 바빠대요, 러시아군 공군기들이. 그래서 러시아군이요, 이 위험성이 높은 지상 공격 작전에 무인기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요, 무려 233기의 러시아군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얘기를 전부 믿을 수는 없어요.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얘기도 한 절반으로 후려쳐야 되거든요. 근데 절반으로 후려쳐도 100기 이상을 격추했다는 얘기죠. 특히 모하제르 6의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모하제르 6에 탑재된 콰엠 미사일은요, TV 유도 방식의 스펙상 사거리는 10km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10km가 안 나오고 거의 3, 4km까지 접근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퉁구스카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퉁구스카 역시 스펙상은 개파다고 비슷해요. 하지만 퉁구스카의 활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짜로 전과가 신통치 않거나 아니면 추측컨대 어느 정도 전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러시아제 무기니까 퉁구스카가 러시아제 무기를 깎아내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지 야, 이 러시아제 무기 써보니까 별로 안 좋아. 역시 서방제가 짱이야. 이렇게 해야지 서방한테 더 많은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샤헤드 136은 성과가 어떤가요? 샤헤드 136은요, 민간인들한테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엔진이 중국제예요. 이 샤헤드 136의 엔진이 중국제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제 엔진은 그 특유의 전기톱 같은 굉음을 냅니다. 모든 엔진이 다. 그런데 이 소리 덕분에 접근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밤에 이게 날아다니면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공포를 유발한대요.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마치 2차 대전의 스투카가 다이빙하면서 막 사이렌 소리 냈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공포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만, 그러니까 저 샤헤드의 그 날카로운 톱 돌아가는, 전기 톱 돌아가는 그 엔진 소리만 나면 사람들이 공포했던데요. 지금 쓸만한 자주 대공포는 죄다 전선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샤헤드 136을 막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 정작 우크라이나군이 환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대공포 갖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다? 300문이나 갖고 있는 쉴카인데 이 쉴카가 전혀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게파트나 퉁구스카는 탐색 레이더하고 추적 레이더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이 쉴카는요, 이게 원형이 나온 게 1964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탑재된 레이더는요, 탐지는 가능하지만 추적을 하려면 탐색 기능을 끄고 추적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추적 모드로 바꾸면요, 이때 탐지 범위가 그 60도 각도로 굉장히 좁아집니다. 따라서 사수의 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이 쉴카예요. 그러니까 중동전 때 쉴카가 전과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 조종사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무기였고요. 또 굉장히 그때 쉴카가 많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집중적으로. 야전 방공망에. 그런데 샤헤드 136과 같은 작은 물체를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쉴카한테는. 더군다나 이 작은 물체가 저공에서 날아가니까 쉴카에 탑재된 레이더로서는 포착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이 쉴카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러시아는 샤헤드 136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지금 맹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망의 40%가 손실될 정도로 아주 막대한 손실이 났는데요.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winter is coming. 지금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전력망이 손실됐다? 이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번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 무인기에 대한 피해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거네요.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일단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극적이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내에는 130만의 러시아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면 그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친러 행보를 보이고 심지어 드론까지 적극 제공하니까 점차 이스라엘도 입장의 변화를 보일 조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언돔은요, 워낙 고가고 이 시스템을 신규 생산 배치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이, 거대한 시스템이 한꺼번에 와야 되거든. 따라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 이게 LI-4030 드론 가드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스가 개발한 이 ELI-4030 드론 가드는요, A사 레이더의 강한 전자적 능력을 활용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ECM 능력으로 적 드론의 원격 제어 및 GPS나 글로나스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드론 및 기타 UAV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 및 민간 시설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조사는 현재 출시된 드론 방어 시스템 중 가장 첨단의 시스템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자파를 이용한 소프트킬 시스템이요, 사실 미국하고 영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실제 실전 배치돼서 쓰고 있는 건
이스라엘제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것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스템은 이게 솔직히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드론 가드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면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돼요. 우리도 지금 북한의 드론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두고 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중국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게 조금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정밀유도 무기의 활용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총체적 난국이긴 하지만 특히 순항미사일 등의 정밀유도 무기가 생각만큼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미국 CBS 뉴스가 순항미사일 등 러시아제 정밀유도 무기의 실패율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보도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란의 자폭 드론을 수입한 배경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일단 러시아는 2016년부터 미국 등 서방제 CPU하고 마이크로칩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자국산 CPU하고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서방제 CPU 쓰면 러시아의 중요 기관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이제 자국제를 쓰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제 마이크로칩의 성능이 별로라서 무리가 굉장히 많이 따랐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요, 대안으로 뭘 선택했냐? 중국으로부터 마이크로칩을 수입했어요. 그런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정치경제 전문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무슨 보도를 했느냐? 러시아가 수입한 중국산 칩의 최대 40%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불량률이 무려 1900%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2%에 불과했어요, 불량률이. 근데 사실요, 여러분, 현대 모든 장치들하고 군사 하드웨어 품목에 이 마이크로칩 등 반도체 제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사실 이 2%도 불량률이 심각한 거거든요. 더욱이 이 군사용 마이크로칩은요, 거친 환경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용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요, 40%의 칩이 불량 상태로 제공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가 수출품을 테스트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제가 반도체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이 반도체 후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된 반도체의 거의 절반 정도가 불량이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양품의 수율이, 양품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양품 수율이 50%를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쟁 나기 전에는 이 양품 수율 중에서 보냈는데 거기서 2%가 불량이 났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러시아로부터 주문이 폭증했겠죠? 그런데 이제 주문이 폭주하자 이 중국이 어떻게 했냐? 테스트를 과감히 생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양품만 보내야 되는데 이 양품 테스트를 아예 안 해버렸다는 얘기지. 워낙 주문이 폭주해버리니까 그냥 보내버린 것 같아요. 그 또한 러시아 업체들도 대규모 주문을 하기 전에 공급 업체와 제품을 모두 점검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얘네들도 검사 대충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중국이나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정밀 전자 부품에 대한 대량 생산 능력과 검수 능력 모두가 수준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수준 미달의 이 마이크로칩을 쓰니까 당연히 뭐예요? 순항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미사일의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란제 드론은 어떤 마이크로칩을 쓴 건가요? 얼마 전에 논란이 되는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격추된 이란산 드론의 내부를 보니까요, 미국제 마이크로칩이 떡하니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란제 드론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엔진은 중국製써도 마이크로칩만큼은 뭐야? 미제를 써야 했던 이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전은요, 테크놀로지가 지배하죠. 이런 상태로 과연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쩌면 현대전의 개념을 아직 러시아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